나는 병원 침대에서 눈을 뜨자마자 아내의 목소리가 귓가를 파고들었다. 당신이 죽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그 사고가 당신을 끝내주길 바랐어.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고 그 순간 내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영원히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복수라는 불꽃이 피어오르는데 겨우 3초도 걸리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이미 그녀의 목을 조르는 상상을 하고 있었다. 그날 2025년 12월 17일 서울의 겨울 아침은 차갑고 맑았다. 나는 강남의 번화가에서 운전 중이었다. 회사에서 늦은 회의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 피로가 몰려오던 그 순간이었다. 앞차가 갑자기 멈췄고 나는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미 늦었다. 충돌음이 세상을 가득 채웠다. 유리가 산산조각 나고 금속이 비틀리는 소리가 내 뇌를 울렸다. 통증이 밀려오며 의식을 잃기 직전 마지막 생각은 민지야, 빨리 집에 가서 너랑 저녁 먹자였다. 민지, 내 아내. 결혼 5년 차, 여전히 내 인생의 중심이었다. 병실로 깨어났을 때 세상이 달라 보였다. 머리가 지끈거리고 오른쪽 다리가 깁스에 고정되어 있었다. 의사가 말하길 뇌진탕과 다리 골절, 그리고 내장 출혈로 거의 죽을 뻔했다고 했다. 기적이에요. 김태준 씨, 운이 좋으셨어요, 운. 그 말을 들으며 웃음이 나왔다. 운이 좋았다면 왜 내 아내가 내 귀에 독을 주입하고 있는 거지? 민지가 침대 옆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동자에는 이상한 빛이 스쳤다. 태준아, 깼어. 다행이야. 그녀의 손이 내 손을 잡았지만 그 촉감은 차가웠다. 그리고 그 다음 말, 그 충격적인 고백. 당신이 죽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그 사고가 당신을 끝내주길 바랐어. 왜냐하면 나 이제 당신 없이 살고 싶으니까.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나는 숨이 멎는 기분이었다. 10년 연애, 5년 결혼. 우리는 서로의 전부였다. 그런데 왜? 뭐라고? 내 목소리가 떨렸다. 병실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고층 빌딩들이 갑자기 적대적으로 느껴졌다. 민지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렸다. 아니, 그건 연기였다. 나는 알았다. 그녀의 눈빛이 거짓을 속삭이고 있었다. 미안해, 태준아. 하지만 솔직히 말할게. 당신은 나한테 짐이야. 당신의 야망, 당신의 일중독. 나 피곤해.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있어, 다른 사람. 그 단어가 내 가슴을 꿰뚫었다. 배신의 맛은 쓰고 뜨거웠다. 그 순간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게 느껴졌다. 우리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20대 중반, 대학 시절 만난 우리는 완벽한 커플이었다. 민지는 미대 출신으로 섬세한 감수성과 미소가 매력적이었다. 나는 IT 회사에서 평범한 프로그래머로 시작해 이제 부장 자리까지 올랐다. 결혼 후 우리는 강남 아파트에 살았다. 아이는 아직 없었지만 곧 계획하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민지가 이상했다. 늦은 귀가, 핸드폰을 숨기는 버릇, 그리고 가끔 보이는 피곤한 눈빛. 나는 바빠서 눈치채지 못했다. 아니, 눈치채고 싶지 않았다. 그 새끼가 누구야? 나는 이를 갈며 물었다. 민지는 한숨을 쉬었다. 박준호. 당신 회사 동료야. 그는 나를 이해해. 당신처럼 나를 무시하지 않아, 박준호. 그 이름이 내 머릿속을 스쳤다. 내 팀원, 야심만만한 30대 초반 녀석. 회의에서 항상 나를 노려보는 눈빛. 젠장, 그 새끼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나는 아직 약했다.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나갈게. 생각 좀 해. 민지는 가방을 챙겨 일어났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내 심장을 찢는 듯 했다. 병실에 홀로 남겨진 나는 울었다. 아니, 울고 싶었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대신
가슴속에 검은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복수.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민지를 용서할 수 없다. 박준호도. 그들은 내 인생을 망쳤다. 나는 살아남았다. 이제 그들의 삶을 파괴할 차례다. 하지만 어떻게? 나는 아직 병상에서 꼼짝할 수 없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머릿속에서 세밀하게. 퇴원 후 나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회사 근처 모텔에 머물렀다. 다리는 절뚝거렸지만 마음은 날카로웠다. 먼저 증거를 모아야 했다. 민지의 핸드폰 비밀번호는 여전히 내 생일이었다. 바보같이 나는 몰래 그녀의 카카오톡을 확인했다. 수백 통의 메시지. 오빠, 태준 오빠 사고 소식 들었어? 다행히 살아났네. 이제 우리 만날 수 있지. 박준호의 답. 그래, 민지야. 그 인간 없으면 우리 자유야. 사랑의 사진들. 호텔방에서 찍은 누드 셀카. 그 장면들이 내 시야를 붉게 물들였다. 나는 토했다. 하지만 그 후 차가워졌다. 이건 전쟁이다. 한국 사회에서 이혼은 치욕이다. 특히 남자로서, 배신당한 남편으로서. 나는 민지의 약점을 파고들기로 했다. 그녀의 가족, 그녀의 자존심, 그녀의 미래. 박준호는? 그 새끼는 직장에서 날려버릴 거다. 나는 부장이다. 증거를 쥐고 있으면 그는 끝장이다. 첫 번째 움직임은 조용했다. 나는 민지의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어머니, 민지가 바람 피웠어요. 증거 있어요. 그녀의 어머니는 충격받았다. 태준아, 그럴 리가. 민지가 왜? 한국 가정에서 딸의 분류는 가족의 수치. 나는 증거 사진을 슬쩍 보냈다. 어머니가 민지 설득해주세요. 이혼은 안 해요. 대신 그녀가 후회하게 만들 거예요. 어머니는 울며 민지를 불렀다. 그날 밤 민지의 전화가 왔다. 엄마가 뭐래? 당신이 무슨 짓 한 거야? 나는 웃었다.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 하지만 시작이야. 퇴원한 지 일주일, 나는 회사로 복귀했다. 다리는 여전히 불편했지만 상처는 마음에 있었다. 사무실은 평소처럼 분주했다. 직원들이 부장님, 괜찮으세요? 라고 인사했지만 나는 박준호를 노려보았다. 그는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두드리고 있었다. 평범한 얼굴, 하지만 이제 그에게는 독사의 이빨이 보였다. 회의실에서 나는 그를 불렀다. 준호 씨, 잠깐 이야기 좀 해요. 회의실 문을 잠그고 나는 증거를 보여주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부장님, 이게 뭐예요? 민지와의 채팅. 호텔 사진. 당신들, 나 죽이려고 한 거 맞지? 그는 부정했다. 아니에요. 민지 씨가. 그녀가 먼저, 변명은 헛소리였다. 나는 녹음기를 켰다. 준호 씨, 당신 회사에서 쫓겨나면 어떨까요? 당신 가족, 부모님께 알려드릴까요? 당신은 유일한 아들이잖아요. 그는 무릎 꿇었다. 살려주세요. 제가 다 끊을게요. 하지만 나는 용서하지 않았다. 첫 번째 타격, 그의 프로젝트를 빼앗았다. 그는 내 팀에서 핵심 역할을 했지만 나는 그를 주변 업무로 밀어냈다. 능력 부족이야. 동료들은 의아해했지만 나는 미소 지었다. 집으로 돌아가지 않은 나는 민지의 일상을 감시했다. 그녀는 여전히 우리 아파트에 살았다. 하지만 이제 혼자였다. 어머니의 압박으로 그녀는 후회하는 척했다. 태준아, 용서해줘. 실수였어. 텍스트 메시지. 하지만 나는 답하지 않았다. 밤마다 나는 계획을 다듬었다. 복수는 서두르면 안 된다. 민지의 약점은 그녀의 예술 꿈이었다. 그녀는 화가 지망생으로 갤러리 전시를 꿈꿨다.
나는 그녀의 지인을 만났다. 민지 씨, 불륜 소문 들었어요? 조심하세요. 소문은 퍼졌다. 그녀의 SNS 팔로워가 줄었다. 그녀의 전시 기회가 사라졌다. 왜 내 인생이 무너지는 거지? 그녀의 울음소리가 문밖에서 들려왔다. 나는 안에서 웃었다. 박준호 쪽은 더 재미있었다. 나는 그의 은행 거래를 해킹했다. 내 IT 지식으로 가능했다. 그는 민지에게 돈을 보냈다. 500만 원, 1000만 원. 나는 그 기록을 인사팀에 익명으로 보냈다. 부패 의심이 그는 조사받았다. 준호 씨, 회사 규정 위반이에요. 그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나는 멀리서 지켜보았다. 이건 시작일 뿐이다. 민지가 다시 찾아왔다. 태준아, 제발. 나 버리지 마. 그녀의 눈은 부은 채였다. 나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좋아, 돌아와. 하지만 조건이 있어. 조건, 모든 연락 끊기, 그리고 나와의 관계 회복.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멀어졌다. 나는 그녀의 음식을 조작했다. 가벼운 이뇨제. 그녀는 살이 빠지고 피곤해졌다. 태준아, 나 왜 이렇게 약해? 나는 스트레스 때문이야 라고 속였다. 2달이 흘렀다. 복수는 점점 깊어졌다. 박준호는 회사에서 고립되었다. 동료들이 그를 피했다. 불륜쟁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그는 나에게 매달렸다. 부장님, 도와주세요. 가족이 그의 아버지는 은퇴한 교사, 어머니는 병원비로 고생 중이었다. 나는 그의 약점을 썼다. 당신 어머니 병원비, 내가 도와줄게. 대신 민지와의 모든 걸 자백해. 그는 녹취를 남겼다. 김태준 부장님을 죽이고 싶었어요. 민지와의 미래를 위해 그 녹취는 내 무기였다. 민지와의 생활은 지옥이었다. 겉으로는 화목했지만 나는 그녀를 괴롭혔다. 작은 것들 그녀의 옷을 버리고 너한테 안 어울려라고 말하거나 밤에 그녀를 깨워 사랑해 라고 물었다. 그녀는 긍이라고 대답했지만 눈빛은 공포였다. 그녀의 어머니가 다시 왔다. 태준아, 민지를 풀어줘. 그녀가 미쳤어. 나는 웃었다. 어머니, 그녀가 먼저 배신했어요. 공평하게요. 고조되는 긴장 속 나는 다음 단계를 밟았다. 민지의 갤러리 지인에게 연락. 민지 씨 작품 훔쳤어요. 복제해서 팔았어요. 실제로 나는 그녀의 스케치를 스캔해 온라인에 올렸다. 무료 다운로드. 그녀의 창작물이 도둑맞았다. 그녀는 울부짖었다. 내 꿈이 왜? 나는 안아주며 속삭였다. 너 때문에 내 꿈도 부서졌어. 박준호는 무너졌다. 그는 자살 시도를 했다. 회사에서 소문이 났다. 나는 병원에 갔다. 준호야, 왜 그래? 나 때문에. 그는 울었다. 부장님, 제발 끝내주세요. 나는 좋아. 하지만 민지를 데리고 가. 영원히 그는 동의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만남을 방해했다. 택시기사에게 돈을 주고 그들의 데이트 장소를 알렸다. 경찰에 스토킹 신고를 했다. 그들은 쫓기게 되었다. 민지는 점점 변했다. 그녀의 미소가 사라졌다. 태준아, 나 사랑해. 그녀가 물었다. 나는 당연하지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죽이고 싶다고 생각했다. 이 복수는 나를 바꿨다. 거울 속 내 얼굴은 낯설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후회. 그건 약자의 감정이다. 3달째 복수의 파도가 높아졌다. 나는 민지의 가족 모임을 파괴했다. 명절에 그녀의 삼촌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다. 민지가 바람 피웠어요. 증거 여기. 가족 채팅방이 폭발했다. 민지야, 내가 어떻게.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를 때렸다. 한국 가정의 전통적인 분노. 그녀는 집에서 쫓겨났다. 엄마, 아빠.
왜? 그녀가 나에게 매달렸다. 태준아, 나 이제 너밖에 없어. 나는 그녀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집안은 감옥이 되었다. CCTV를 설치하고 그녀의 모든 행동을 감시했다. 박준호는 회사를 그만뒀다. 그는 다른 도시로 도망쳤다. 하지만 나는 그를 쫓았다. IP 추적으로 그의 새 직장을 찾았다. 박준호 씨, 과거 불륜으로 해고됐어요. 여기서도 익명 이메일, 그의 새 상사는 그를 잘랐다. 그는 거지처럼 살았다. 그의 어머니가 나에게 전화했다. 태준 씨, 우리 아들 살려줘. 병이야, 나는 죄책감 느끼세요 라고 했다. 그의 어머니는 심장마비로 쓰러졌다. 그는 나를 저주했다. 김태준, 너 악마야. 민지와의 관계는 뒤틀렸다. 그녀는 임신했다, 내 아이? 아니, 그 일. DNA 테스트로 확인했다. 이 새끼는 박준호 거야. 그녀는 울었다. 미안해. 낙태할게. 하지만 나는 자니? 키워. 내 죄의 증거로 그녀는 고통스러워했다. 임신 중 나는 그녀를 학대했다, 정신적으로. 이 아이가 내 바람의 열매야? 매일 그녀의 배가 커질수록 그녀의 정신이 무너졌다. 태준아, 제발 풀어줘. 나 죽을 것 같아. 나는 그녀의 친구들을 멀리하게 했다. 민지 불륜 소문, 너희도 조심해. 그녀는 고립되었다. SNS는 삭제당했다. 그녀의 삶은 나만으로 좁혀졌다. 하지만 그 안에서 그녀는 반항했다. 어느 날 그녀가 칼을 들었다. 태준아, 나도 너 죽일 거야. 나는 그녀의 손을 꺾었다. 좋아, 해봐. 하지만 너 먼저 죽을 거야. 그날 그녀는 병원에 실려갔다. 정신과. 4달째 복수는 절정으로 치달았다. 민지의 입원 소식이 가족에게 퍼졌다. 태준이가 민지를 미치게 했대. 그녀의 오빠가 나를 찾아왔다. 동생 괴롭히지 마. 이혼하자. 나는 웃었다. 이혼. 재산 반으로. 꿈도 꾸지 마. 나는 변호사를 고용했다. 민지의 불륜 증거로 재산 전부 내거. 법정 싸움 시작. 그녀의 가족은 포기했다. 민지, 내가 잘못했어. 박준호는 다시 나타났다. 그는 민지의 병실로 몰래 왔다. 민지야, 우리 도망가자. 하지만 나는 기다리고 있었다. 경찰을 불렀다. 스토킹범, 그는 체포되었다. 감옥에서 그는 나에게 편지를 썼다. 부장님, 당신 승리해요. 하지만 이 복수가 당신을 파괴할 거예요. 나는 찢었다. 승리. 아직 아니었다. 민지가 퇴원했다. 그녀는 변했다. 눈빛이 죽어 있었다. 태준아, 아이를 낙태하자. 나 못 키워. 나는 거부했다. 그 아이가 내버려야 출산이 가까워졌다. 병원에서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고통 느껴? 나도 그랬어. 아이가 태어났다. 남자아이. DNA는 확인됐다. 박준호의 피. 나는 아이를 입양 보냈다. 민지, 내 아들 작별. 그녀는 미쳤다. 내 아기. 돌려줘. 그녀를 묶었다. 이제 그녀의 삶은 끝장. 갤러리 꿈. 잊혔어. 가족. 끊어졌어. 친구. 사라졌어. 그녀는 내 그림자 속에 갇혔다. 하지만 나도 변했다. 밤에 악몽을 꿨다. 민지의 울음, 박준호의 저주. 복수가 나를 삼켰다. 이게 정말 공평한가 자문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후회는 배신자들의 몫이다. 박준호의 재판. 나는 증언했다. 그가 나를 죽이려 했어요. 그는 5년형. 그의 어머니는 죽었다. 장례식에서 그는 나를 봤다. 태준. 너도 지옥 가. 나는 미소 지었다. 지옥.
이미 여기 있어? 5달째 반전이 왔다. 민지가 도망쳤다. 그녀는 아이를 찾으려 병원을 습격했다. 경찰이 왔다. 김태준 씨, 부인 실종. 나는 웃었다. 찾아줘요. 그녀가 위험해. 하지만 속으로는 기뻤다. 이제 그녀를 완전히 무너뜨릴 기회. 나는 추적기를 달아 그녀를 따라갔다. 부산, 그녀의 고향. 그녀는 가족에게 매달렸다. 도와줘. 태준이가 미쳤어. 그녀의 오빠가 나를 기다렸다. 싸움. 그는 나를 때렸다. 얘야, 너 인간도 아니야. 나는 피를 흘리며 웃었다. 내 동생이 먼저 날 배신했어. 경찰이 왔다. 나는 정당방위라고 했다. 그는 체포. 민지는 다시 잡혔다. 태준아, 끝내줘. 나 죽여. 나는 잔이. 내가 살아서 고통받아야 해. 박준호의 감옥 생활. 나는 그를 방문했다. 준호야, 민지 임신 소식 들었어? 내 아들. 그는 울부짖었다. 내 아이. 나는 집양 보냈어. 내 피가 끊어졌어. 그는 자살했다. 소식 들었을 때 나는 떨렸다. 죽음. 너무 쉬운 끝. 하지만 그의 죽음이 민지에게 전달됐다. 내 연인이 죽었어. 내 탓이야. 민지는 무너졌다. 그녀는 자해했다.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다. 자기과오장애예요. 치료 필요. 나는 동의했다. 치료비 내가 낼게. 하지만 치료는 가짜였다. 나는 의사에게 뇌했다. 그녀를 더 미치게 해. 약물 조작. 그녀의 환각이 시작됐다. 준호야, 아기. 다 너 탓이야. 그녀가 중얼거렸다. 이제 내 복수는 완성 가까워졌다. 하지만 나의 내면은 갈라졌다. 회사에서 승진했지만 외로웠다. 친구들은 멀어졌다. 태준이 이상해. 나는 알았다. 복수가 나를 괴물로 만들었다. 하지만 후퇴할 수 없었다. 마지막 타격. 6달째 클라이맥스. 나는 민지를 데리고 갔다. 사고 현장, 강남도로. 여기서 시작됐어. 여기서 끝내자. 그녀는 떨었다. 태준아, 제발. 나는 차를 세웠다. 운전해. 내가 날 죽였던 것처럼. 그녀의 손이 떨렸다. 나는 브레이크를 풀었다. 가속해. 그녀가 울었다. 싫어. 차가 앞으로 나아갔다. 충돌 직전 나는 핸들을 잡았다. 농담이야. 하지만 느꼈어. 그 공포. 그녀는 쓰러졌다. 나 미안해. 진심이었다. 하지만 늦었다. 나는 그녀를 버렸다. 이혼 서류에 사인해. 재산 없이 그녀는 사인했다. 태준아, 용서 안 해. 안 해, 영원히. 박준호의 장례. 나는 갔다. 그의 어머니가? 아니, 그는 죽었지만 나는 그의 유고를 봤다. 이게 내 복수야. 하지만 돌아서며 나는 울었다. 승리. 아니, 공허. 1년 후 나는 홀로 산다. 민지는 정신병원. 아이는 모른다. 복수는 끝났지만 상처는 남았다. 나는 배웠다. 배신은 파괴하지만 복수는 자신을 삼킨다. 하지만 후회 없어. 공평했다. 그게 내 정의.